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22대 총선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어디든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쉽게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자, 종일 긴 투표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 15.6%, 역대 최고, 거의 대선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야 지지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인데요. 투표장에 왜 나왔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본투표 당일에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잠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몸이 불편해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투표소에 691만 명이 찾았습니다. 투표율은 15.6%에 달합니다. 4년 전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을 오후 4시에 이미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를 보였습니다. 역대 총선 중에는 가장 높고 최종 77.1%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에 근접했습니다. 우리가 걸리니까 해야 되고 또 우리 의무고 국민으로서 바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별로는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15%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개표 병행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높은 여론이 투표율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야 모두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전투표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첫날 총동원됐는데요. 먼저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지도부는 경기 수원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해당 장소를 선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산납 발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 수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한 뒤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역시 수원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를 조준한 겁니다. 이곳이 사실은 민주당 공천이 가장 잘못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원희룡 안철수 후보와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등도 오늘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서며 투표 독려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한테 한 30석 이상 주셨으면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부산항 신항 7부도 개장식 참석차 부산 경남 지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앞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여당에 발맞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야권 주요 인사들도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로 모두 향했는데요. 역시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으로 간 이유, 김유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대전 중구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일명 입틀막 사건과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중원인 춘천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선거와 좀 무관하게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하자.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영등포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줄이 길어 돌아갔습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투표에 대한 열기가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나네. 김부경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격전지 경기 분당갑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자택 근처인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범야권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등당 정당들이 좀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에서 투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데 역대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사전투표율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15.6%로 집계됐는데 역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뜨거운 만큼 양당 결집세가 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년 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워낙 팽팽한 승부였다 보니 이번을 사실상 대선 2라운드로 인식해 야권에서는 이번에는 이겨보자, 여권에서는 이번에도 이겨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최근 선거들과 비교해보면 사전투표 의향이 확실히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선 31%가, 지난 대선 때는 30.8%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선 42.7%로 더 높아졌습니다. 자, 여야가 결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야가 지난 선거 때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야권부터 보죠. 네, 바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야권이 먼저 정권 심판론으로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찍어주기 싫었던 반윤, 비명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려간 모양새인데요. 셈법이 복잡한 거대 양당과 달리 오로지 윤 정권 심판을 기조로 선명성을 부각하는 만큼 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수 쪽 국민의힘도 선거 전략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즘 유세 현장마다 사전투표해달라 이렇게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예전에는 본투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8년 전 20대 총선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4년 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 날에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이해찬 대표 등이 사전투표를 하며 적극 독려한 것과 대비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지역구 후보 254명 모두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왜 국민의힘이 달라졌냐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2030입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2030 청년층이 민주당을 떠났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20, 30대 젊은 층과 외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20, 30대가 결코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최근 불거진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등이 2030 표심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수개표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에 넣었는데 국민의힘 주도로 이 사이에 수개표 절차를 집어넣었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수 지지층 일부의 불신을 불식시킨 겁니다. 세 번째, 하루보다 사흘입니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냐고 했죠. 지지층이 3일 내내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여권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역전 우려입니다. 지난 총선 곳곳 박빙 지역에서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며 역전당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경남 양산 을의 경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1,523표 차이로 신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5,000표 정도 이기면서 역전한 결과입니다. 부산 사하갑도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단 697표 차이로 이겼는데 역시 사전투표에서 4,600표 정도 이긴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사전투표서부터 표를 최대한 모아놔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야가 전략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이 사전투표를 잡기 위한 이번 전략이 뭐예요? 자, 양당 모두 분노를 자극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려는 의도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대학가가 밀집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 막말 파문과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2030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지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선거 전에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국민의힘이 우세한 조사도 있고 민주당이 우세한 조사도 있습니다. 대체 여론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저희 채널A가 자체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돌려봤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선거 막판 민심이 참 궁금하죠. 그래서 공표 가능한 마지막 날 조사가 포함된 2개의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한 조사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29%, 국민의힘 39%로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평균값을 찾은 저희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돌려봤습니다. 블랙아웃 직전 4월 3일 기준 민주당 36.12%, 국민의힘 36.18%, 0.06%포인트 차이 초박빙입니다. 흐름을 보면 최근 보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수차례 하는데요. 총 8번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지난 1년으로 기간을 늘려봤더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30번 넘게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는 주로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다 지난 2월 초부터 국민의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양상이 포착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 야권에선 친명 대 비명 공천 잡음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이종섭 황상무 국면에 국민의힘이 다시 떨어지고 민주당은 오른 추세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 속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여야 대표는 전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도권 격전지를 돌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민기 기자, 한 위원장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 뒤 이곳 서울 종로구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합니다. 한 위원장, 오늘도 서울, 경기, 인천의 격전지 8곳을 누비며 야권 후보들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전투표 뒤 인천에서부터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 위원장. 편법 대출 논란에 양문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꿩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꿩 같습니다. 그냥 꿩이 무슨 일 있으면 머리 박고 뭐가 없는 듯 하듯이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꿩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는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이 추가로 보도되자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 그런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실 겁니까? 민주당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판세에 영향이 없다? 장난합니까? 게임합니까? 여러분, 정치가 그런 겁니까?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뭐든 팔아먹을 거예요. 조국혁신당 대표에겐 곧 감옥 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 망할 겁니다. 본인은 어차피 감옥에 있을 테니까 상관없겠지만요.
유세 현장을 떠날 땐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주말인 내일 대구와 경남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박빙 지역인 충청권을 돌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이 대표 유세가 한창인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이곳 충남 천안에 막 도착해 한창 유세 중입니다. 대표적인 스윙모터인 충청권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없는 할아버지 수염에 매달리는 손자 같은 거죠.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이 손자 인생 험하게 살게 됩니다. 2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은 잘하라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줘야 합니다.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을 비판했고, 여러분 이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위 세금 요만큼이라도 깎아서 득범분 왜 한 분도 없어요? 충남 옥천에서는 농민 민심을 고려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아니 전기요금 몰라, 기름값 몰라,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 조달도 잘 안 돼. 이거 인건비 비싸서 내가 직접 하자니 너무 허리 아파 힘들고 그러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수세가 강한 충청 지역구에선 이번엔 민주당을 찍어서 경쟁을 시켜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수도권에는 보면 실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결국 동네에 가가지고 야, 이 주차장 이거 고구세 얼마 25개라도 받아와. 그래서 온 동네 쫓아다니고 한쪽만 계속 뽑으면 뭘로 열심히 합니까? 이 대표는 총선 마지막 주말인 내일 서울 경기 격전지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선거는 축제라고도 하지만 전쟁이라고도 하죠. 선거 막판 공세가 치열합니다. 선관위가 투표소 안으로 대파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파 한단 발언이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사과는 괜찮냐며 관건 선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선관위가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기가 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 얘기를 하더니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면서요. 그걸 선거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선관위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판단하고 불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 돼버려서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표소 안에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셈이냐고 비꼬았고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사과 먹방 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참여한 금융감독원도 직격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김포 후보들과의 면담을 두고서도 오 시장이 관권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들의 학교 폭력 가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2의 생태탕이냐 정치 협작질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황 의원은 먼저 자신의 SNS에 사건의 날짜와 내용, 학교 이니셜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을 향해 가해 학생 중 한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공정이라며 경찰이 최초 공동 폭행으로 보고한 사안이 왜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종결됐는지,
부모의 특별한 신분이 이번 사안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고 한 위원장은 발끈했습니다. 어그로 끌고 선동하고 빠집니까? 선거 당일날에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그러자 황 의원이 과잉 대응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한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 얼토당토하는 자극적인 선동거리를 만들고 유포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다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자, 이번엔 야당 후보들 논란이 이어갑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민주당 후보 딸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증빙 서류가 허위라고 본 건데요. 금융감독원의 관건 개입이라는 야당 공세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과 불법 중개업자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에서 양 후보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모친 계좌 입금에 사용됐고 제출한 증빙서류도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중개업자 등을 같이 이제 차주등과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향후 수사는 대출 서류에 기재된 서명을 양 후보 딸이 한 것인지 대출 모집인이 한 것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먼저 제안하고 사전투표 전날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자 이복현 원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왜 빨리 했냐, 왜 효율적으로 했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면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2년 동안. 거꾸로 저는 제 맘대로 했으면 지난주에 나갔어요, 이거는.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김준혁 민주당 후보도 계속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김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동문들도 사퇴 요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발언한 김 후보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곡된 여성관과 여성 전체를 상대로 한 성차별적 혐오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한다.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삼락시켰다는 비열한 언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치욕감과 모욕감을. 어제 모교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화여대 동문들은 온라인에서 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후보의 다른 방송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세종대왕과 정조의 성생활을 상세히 묘사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수원시 광교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는 더 스팟 254. 오늘은 격전지 서울에서 지역 연고 없이 싸우는 두 후보를 만납니다. 서울 서대문 갑 전민영 기자입니다. 대학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한강벨트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여야 모두가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는 이곳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부실장을 변호한 청년 후보 민주당 김동아 변호사. 전북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습니다. 마포갑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마포갑에서 도전이 어렵겠다 싶으니까 저희 서대문을 선택해서 오신 거고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천이 된 것이 아닌가. 당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지 결코 우리 국민이나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갑은 지난 24년 동안 우상호 의원과 이성원 전 의원이 6번 맞붙었습니다. 최근에는 우 의원이 연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땐 모든 동이 국민의힘에 표를 줬습니다. 24년 만에 우상호, 이성원 없이 선거를 치르는 서대문 갑에는 지원전도 한창입니다. 우상호를 지원했던 여러분들은 무조건 김동완을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왔는지 알죠? 예. 저기 말을 못해요. 빌라 외벽은 벗겨져 있고요. 담장은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 많은 홍제동인데요. 김동하 후보 재개발 재건축으로 동네 발전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이 낙후돼 있어요. 재개발을 꼭 원해요. 서울시도 설득하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 정치 신인인 만큼 주민들과 만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교가 있는 신촌동에는 한복판에 경의선이 지나갑니다. 이용호 후보는 경의선을 지하화해서 문화 공간이나 창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놀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경의선 철도를 좀 지하화를 해서 그 상부 공간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후보 역시 이 지역 출마는 처음인 만큼 대학가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끼리 맞붙은 이곳, 주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한강벨트 격전지 서울 서대문 갑에서 더스파 디오사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총선 후보자의 목소리로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공회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아는 걸까? 화나고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과 내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하시는 거. 유권자들 전화로 걸려오는 투표 독려 전화.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건 듯한 착각이 들지만 녹음된 ARS 전화입니다. 투표 독려 전화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오고 직장인인데 이제 막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게 뭐 그냥 막 이 전화하면은 회의 시간에도 번호가 어떻게 그쪽으로 수집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애초에 전화 후보들이 어떻게 그거를 어디서 알아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지. 번호 수집 방법은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각종 단체 임원들에게 연락망을 넘겨받는다며 불법 소지가 있지만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마케팅 업체가 자체 DB를 보유했다며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DB를 갖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사업이랑 엮어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직접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승용차 앞에 휴대전화 번호 남겨놓는 분들 많으시죠? 일부 선거 캠프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가 주차장을 돌면서 이렇게 일일이 지역 구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선 의원의 경우 10만 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 자발적 선거 참여 문화를 위해선 지나친 ARS 전화 홍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도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청년들 잡으려는 공약 대결도 뜨겁습니다. 여야가 예비 부부, 신혼 부부들을 겨냥한 일명 결혼 독려 공약들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실현은 가능한 건지 체크맨 우현기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런 예식장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건 우리 사회 숙제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결혼을 독려하는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식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혼수 비용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결혼식장 등 예식 비용과 신혼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쓰면 최대 200만 원을 연말정산 환급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수에 따라 원리금까지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처음 꺼내든 두 공약, 현실성은 있을까? 국민의힘의 혼수비용 지원 공약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일당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민주당 1억 원 대출은 약 4.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 대출은 은행이 맞는 방식이라 정부가 나서줘야 가능합니다. 상대 협조 없이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공약들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엇에 화들짝 놀랐을까요? 네, 바로 우길기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본 우길기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 이미 시민의식이 충분하다며 이걸 폐지하는 조례안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되겠네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철회를 했을까요? 네, 당의 경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훈 위원장 당 강령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요. 해당 시의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연락해보니 바빠서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편단심입니다. 서울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뒤덮으려 한 것입니까? 수습에 나섰다지만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신 바라는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부추기는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죠.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친한일전 맞습니까? 일본이 대체 대한민국에 뭐이 간디, 도시 간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넥타이와 박정희는 뭘까요? 네, 윤 대통령 자세히 보면 빨간 넥타이 하고 있죠. 오늘 부산을 찾아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따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부산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부산에 가서 빨간 넥타이로 사전투표를 했다. 뭔가 무언의 메시지입니까? 네, 글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식목일인 오늘 윤 대통령은 나무 심는 행사에서 보수의 상징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과 나무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입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방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후 이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지역병원 홀대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 이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외상센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크고 네, 뭔가 시그널이 느껴집니다. 네, 민주당은 이 선거 개입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막판 눈물 유세 다 울었어요?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이 막판 눈물 유세를 했는데요. 먼저 이준석 대표 이 사람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퇴근하는 아버지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심의 눈물을 흘린 건 후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너무
저를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부모님 얘기로 눈물을 흘리는군요. 네, 충심의 눈물을 훔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퇴임시키지 못했던 그 자책감에 하루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주로 국민의힘 후보나 그쪽이네요. 네, 이 편법 대출 의혹에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후보도 이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이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후보자들 막판까지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눈물이 사전투표 민심에 반영됐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제 만나고 난 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내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독단으로 대통령을 만났다며 탄핵 동의서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의협 비대위 측은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모인 SNS 대화방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탄핵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집단행동 때 파업 중이던 전공의는 뺀 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파업 중단에 합의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에 빗댄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2020년 족보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국가와 장이 부르면 언젠가는 이야기해야겠지만 이게 왜 하필 어제였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건지 아니 논의하고 총선 끝나고 얘기해도 됐었을 텐데 소통 구조가 좀 아쉽다 이런.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부의 적 몇 명이 더 힘들게 한다며 상대를 밝히지 않은 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제안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화의 물꼬가 틔어진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 충남대 의대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등 1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만의 관광 명소인 101층짜리 타이베이 102 건물이 이번 강진에도 멀쩡해서 화제입니다. 비결은 철로 된 거대한 공이라는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규모 7.2의 강진에 대만 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대만 명물인 타이베이 101 타워는 끄떡없습니다. 비결은 660톤짜리 대형 추입니다. 지하 5층과 지상 101층, 총 508m 높이로 지어진 이 건물에 87층과 92층 사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건물의 충격을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지난 1999년 2,400명이 숨진 대지진 후 대만 정부가 내진 설계를 강화하면서 지난 2004년 건설 때 반영된 건데 이번 지진 때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진 발생 당시 이 건물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단됐지만 내부 업체들은 정상 운영했습니다. 因为我们公司说叫我们爬楼梯，因为怕地震。我在10楼，没办法。 반면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주저앉은 9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은 추가 붕괴 우려로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现在物价很高啊，一个月足欠嘛吃，嘛是1万呐，一个人爱1万呐。
대만 당국은 수백 명이 고립된 타이루거 국립공원 주변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산책로에서 사망자 2명이 발견되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10명을 넘겼고 부상자도 1,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제 강진 이후 50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대만 사람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최고층 서울 롯데월드 타워는 진도 9.0까지 버틸 수 있다는데 이 대나무 마디 같은 구조가 핵심입니다. 국내에 적용된 내진 설계 기술들을 유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23층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 강풍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명 대나무 마디 공법을 채택한 덕분입니다. 건물 가운데 중심 벽체를 세우고 이를 둘러싸는 8개의 큰 기둥으로 기본 뼈대를 만듭니다. 이 벽체와 기둥을 잇는 아웃리거와 8개의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벨트 트러스를 설치하면 대나무 마디처럼 건물을 잡아주는 겁니다. 40층마다 저희 타워에는 3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건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3위인 중국 상하이 타워와 5위인 중국 핑안 국제금융센터도 유사한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411m 높이 LCT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척추 역할을 하는 코어 월을 만들고 일정한 층 간격마다 초강도 콘크리트 기둥을 더 넣어 역도 선수 허리 벨트처럼 건물의 중간중간을 잡아줬습니다. 태풍 매미보다 1.5배 강한 초속 90m 강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318m 높이 여의도 파크원은 건물 밖 8개 빨간 기둥이 단단한 수박 껍질처럼 건물을 지지하는 설계를 채택해 규모 7의 지진을 견딥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작년 한 해 최악의 실적 한파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에 봄이 온 걸까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1분기 영업이익 작년에 비해 10배 늘었습니다. 대만 지진 여파로 TSMC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어 D램 가격은 더 오를 분위기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의 흑자 전환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지진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발표하면서입니다. TSMC는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D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들도 그에 따른 이제 그 가수요 사재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가격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 한 반도체 전문지는 이번 지진으로 TSMC 2분기 실적이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0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딸을 납치했으니 6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협박 전화를 받은 여성.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장호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합니다. 옆에선 남성이 따라다니며 손사래를 치고 전화를 끊으라고 하지만 여성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 600만 원을 지하철역으로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범의 협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저희 순찰차를 발견하시고 어머니 한 분이 공갈을 당하고 있다,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남성은 다른 행인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도 손짓으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결국 직접 딸과 연락해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줬고 여성은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셔서 그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시민을 수소문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나무를 심지는 못할 망정 화분에서 꽃을 뿌리째 파내는 도둑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물 도둑들 공원에서는 나무를 뽑아가기도 합니다. 배준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주유소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비닐봉투를 뒤적이는가 싶더니 모종삽을 꺼냅니다. 곧장 주유소 화분 앞으로 다가간 남성. 삽으로 꽃을 뿌리채 파내 봉지에 옮겨 담습니다. 해마다 꽃을 다 훔쳐가요. 이번에는 그 덩어리 큰 걸 몽땅 패가갔어. 해마다 당하는 꽃 도난 사건에 속이 상하지만 경찰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붙는 사람이 이 동네에도 한두 분도 아니고 경찰이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큰일도 많은데 하겠어요.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화단에 가지런히 심겨진 회양목 사이사이 흙이 움푹 패였습니다. 지난주 공원에 나무 도둑이 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무 뽑아갖고 간다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간다고 왜 산에 와서 그런 걸 다 가져가냐고 그런 소리를 합디다. CCTV 사각지대도 많다 보니 구청은 과태료 처분을 경고하는 현수막만 걸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봄철마다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무단으로 캐가시는 그런 일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그런 모종을 구매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계도하는 정도로만 가능하지. 타인의 재물인 화분 등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절도 혐의뿐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고사리를 따러 나간 60대 남성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에서 고사리 캐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는 5년 동안 190건에 달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견이 들판 곳곳을 수색합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일대를 살핍니다.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고사리를 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A씨 차량을 찾은 데 이어 오늘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캐러 갔다 길을 잃었고 소방구조대의 도움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고사리가 제철을 맞을 때마다 제주에선 길 잃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를 찾으려 땅만 보고 돌아다니다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처음 오는 길이라 길 잊어버려. 길 잃어버려 저 위에서 택시 타고 왔다고. 근데 고사리만 막 보고 가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보는 거지. 동서남북을 몰라.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는 190건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국토부가 승인한 첫 반려견 동반 전색이 오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반려견 57마리가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처음 만난 반려견들이 반가운 듯 인사를 나눕니다. 알록달록 모자에 나들이 복장까지.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귀여워. 이른 아침 최초로 반려견 전세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 보호자 114명, 반려견 57마리가 모였습니다. 강아지 애기랑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밖에도 쳐다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민이 좋지? 배민이 기분 좋지? 여느 비행기 탑승과 마찬가지로 탑승 수속을 밟고 반려견의 무게까지 제어합니다. 비행기 안으로 가보니 보호자 좌석 옆으로 작은 케이지가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3열 중 한 자리가 반려견 전용석이 됐습니다. 그간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진 채로
좌석 밑에 두거나 화물칸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허용 무게는 8.5kg으로 완화됐고 케이지 바닥과 위로 이중 벨트를 착용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1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옆좌석에서 이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유기보호소에서 박스 안에 갇혀있던 친구라 가지고 사실 로아랑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반려 문화의 새로운 뭔가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비상시를 대비해 수의사도 동반합니다.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이미 500만 이상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의 여행도 일상이 되면서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과값이 급등하자 농가에서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벽 형태로 키우거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건데요.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자랍니다. 하지만 이 농장의 사과나무는 다릅니다. 마치 장벽을 세운 것처럼 가지가 위로 자랍니다. 사과나무 줄기가 이렇게 축에 고정이 돼 있는데요. 나무가 이 축대를 따라서 쭉 벽처럼 자라게 됩니다. 모든 사과가 골고루 햇빛을 받게 돼 당도가 높아지는 건 물론 더 빨갛게 익습니다. 폭염에 노출이 잘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미세 살수 장치로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기존 과수원보다 공간 활용도가 좋아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계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수확량에서 한 3배 이상 많이 이렇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농장은 대형 팬으로 봄철 이상 저온에 대비합니다. 새벽에 기온이 2도 밑으로 떨어지면 대형 팬이 작동해 사과나무를 서리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 농업시설 설치 비율은 전체 과수원의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2천만 원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50%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요새 나오는 걸로는 자부담 액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설 보급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확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국에서 공사장 크레인이 수십 미터 아래 다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차량 주인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크레인 일부가 도로 위 한 차량에 박혀 있고 다른 차들은 멈춰 섰습니다. 한 여성이 머리를 쥐어잡은 채 소리치며 뛰어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 반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크레인 일부가 수십 미터 아래 다리로 떨어졌습니다. 함께 추락한 노동자 1명은 숨졌고 크레인이 차량 2대를 잇따라 덮치면서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I slammed on my brakes. It sheared off the front of my Tesla, the car, and all the airbags went off. And I'm very, very lucky to be alive.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크레인이 튕겨나가면서 목숨을 구한 겁니다. 크레인이 2차 충돌한 차량도 조수석 쪽으로 떨어지면서 탑승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사 중 크레인 높이를 더 높이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It did impact the bridge and leaving a hole into the bridge. So until such time a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bridge can be determined, this roadway will be closed.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시간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퇴근길과 겹쳐 더 큰 참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미국 LA의 한 보안업체 건물에서 현금 405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어서 용의자 특정도 못했는데요.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마술로 3초 만에 은행을 터는 내용의 영화처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감쪽 같은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사방으로 창문 하나 보이지 않는 유명 보안업체 현금 보관시설에서 최대 3천만 달러, 약 405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침입 흔적도 거의 없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다음 날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to be able to get into the building undetected, to be able to get into an internal safe, and some knowledge of the alarm system, the layout of the place, the camera surveillance equipment. 건물 구조와 돈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연루된 조직 범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o actually finally get to access to the safe, you need the access code, you need the passcode to get in there. Who's going to know that? So it tells me that these people knew exactly what they were doing. 수사당국은 지붕을 뚫고 침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용의자에 대한 실마리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천연기념물인 전방위 물범 방울이 서울대 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달 말 관람객에 공개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흰색 베네털이 남은 새끼 점박이 물범. 위아래로 몸을 흔들며 엄마 물범에게 다가가 젖을 먹습니다. 배를 드러내고 누워 사람처럼 일광욕도 즐깁니다. 지난달 5일 서울대 공원에서 태어난 점박이 물범 방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세 번째 점박이 물범입니다. 과거 제부도 인근에서 구조된 아빠 물범과 일본에서 수입해온 엄마 물범 사이에서 태어난 방울이 12.5kg으로 태어나 불과 보름 만에 30kg까지 자랐습니다. 베네털이 모두 빠지고 성체 물범처럼 전무늬가 뚜렷해졌습니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 물범. 국내를 찾는 개체가 300마리도 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백령도와 가로림만 정도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동물 복지가 어떤 행동 풍부화 같은 거 아니면 시설적 개선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 귀한 동물들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 젖을 뗀 방울이는 먹이 부침 연습을 끝내고 이달 말부터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뉴스에이는 지난 2일 민주당 공영훈 후보 딸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전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 투자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공 후보 측이 보내온 주민등록등본에 딸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명시돼 갭 투자로 보도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제 뒤로 새하얀 팝콘을 뿌린 듯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한강을 둘러싼 벚꽃나무 중 이 왕벚꽃나무가 바로 개화와 만개의 기준이 되는 표준목인데요. 지난 1일 벚꽃이 개화했고요. 어제 나무의 80% 이상 꽃이 피면서 공식 만개했습니다. 만개까지 사흘 걸렸고 작년보단 이틀 빨랐습니다. 잦은 꽃샘 추위에 5일이나 늦어진 첫 꽃망울에 비해 만개까지는 순식간입니다. 이는 4월 들어 20도 안팎의 기온에 일조량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 서둘러 꽃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 자체는 맑겠고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 기온 2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더 커집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은 24도 선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날씨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새벽 6시 투표소 열자마자 찾은 분들도 많았고요. 직장인들은 귀한 점심시간 쪼개서 1시간씩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깨끗하게 치르고 유권자들은 잊지 말고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나의 선택, 대한민국을 바꾼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